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5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절로 휴장하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패스하고 이 나오는 뉴스에 집중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괜찮을 내용들 하나씩 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전 세계에서 인플레에 영향을 주는 몇몇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고금리도 있을 것이고 원유의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네, 이만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식품입니다. 식품. 그 중에서도 곡물, 그리고 여기에 최고의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다? 현재 러시아랑 이 우크라이나랑 진행을 하고 있던 흑해 협정 있잖아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푸틴이 이 터키의 에르도안이랑 회담을 갖는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돌파구를 못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계속 압박이 커지니까 푸틴도 이 어떻게 보면 흑해 협정이 자기의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양보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하자면은 지금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 남미 지역이나 아니면 뭐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몇몇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높였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같은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생산량이 이 너무 더운 것 때문에 확실히 줄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곧 있으면 추수의 시기가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수출량이 예상보다 좋지 못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곡물의 가격에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이게 식품 가격까지 영향이 갈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 국가들은 이를 막기 위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들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조금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은 다르죠. 경기가 정말 좋습니다. 미국 경제, 금리 인상에도 회복력을 보였다라는 내용 들려오고 있고, 최근에 실업률이 3.8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3%대는 이제 완전 고용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미국은 이거 걱정하는 건 사서 걱정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난 미국 역사상 최다 일자리 창출, 트럼프는 일자리 순감, 이러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왜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다뤄드리게 되었냐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2020년에 이 대통령 선거 있었죠. 자, 그런데 4년이 지난 내년이 뭐다? 네, 또 한 번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이든 대통령 기존에 했던 정책을 다시 한번 시장에 재각인시키는 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투자를 하려고 했던 계획했던 것들 이런 걸 다시 발표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미국 쪽에 인프라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부분에서 신규 호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인프라 하면은 역시나 전력 쪽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선 판매랑 이 변압기 판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에서 지원금을 받고 공장 증설하려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쭉쭉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뭐 소부장 다 끌려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여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판매량 증가 맞춰서 또 어디가 성장을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디스플레이. 특히나 한국은 이 디스플레이 동맹을 맺고서 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많이 잊으신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수조 단위의 투자를 신규로 집행한다라고 얼마 전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도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매출이 올라오겠죠.
주춤하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올라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점유율 쪽에 집중을 하시면서 디스플레이 보시는 거 이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폴란드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방위 산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되나 봅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추가로 들려오고 있냐? 요즘에 그 신규로 인력 채용 얘기해가지고 아예 말라버린 거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시장 상관없이 일이 잘 되다 보니까는 신규로 인력을 뽑아와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선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들려왔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야, 이렇게 신규 이제 직원 뽑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서 다음 스텝 밟아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이 영상 소개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올라갈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영상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나는 21선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싫다면 여기에서 정리하고 이 아래쪽에서 다시금 수급 들어온다면 거기에서 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거 상당히 괜찮다. 근데 지금 21선 언저리까지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패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되게 여기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 제가 어떤 것들을 받기에 여러분들께 이제 의미심장한 발언을 할 수가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핵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폴란드의 원전 관련된 진전 사항을 늦추게 만들었고 최근에는 그나마 다행인 게 다시금 이제 검토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전경영 회장이 직접 폴란드로 출장을 가가지고 한 번 더 방산과 원전에 대한 세일즈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혹시나 여기에 속도가 붙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폴란드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에 체코는 물론이거니와 중동 지역에서도 이전보다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폴란드도 했는데 우리가 뭐 굳이 약간 이런 심리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일 그대로 따로 전개가 되고 이 수주전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수주전으로 전개가 되는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SMR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속도가 붙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원전은 모든 부분이 다 현재 괜찮은 상황이다 라는 걸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산. 지금 가스 터빈에서 상당히 큰 이 강점을 보여주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수소로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당장 이 생태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인프라 구축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 잘 진행이 되면서 2030년에는 생태계가 반드시 온다라는 이런 전망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궤도권에 오르는 그 순간만 보여지게 된다면 속도는 금방금방 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수소 발전 부분에 있어서는 수소 연료전지랑 그리고 이제 수소 터빈 쪽이 있는데 연료전지는 한국 1등이 두산 퓨얼셀이고요. 그리고 이 가스 터빈 같은 경우가 이제 수소 터빈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근데 이제 이거를 전부 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부 다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은 어디다?
두산 에너빌리티. 다른 기업들은 일부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남는 이 몸통 부분, 몸체 부분은 두산이 꾸준하게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도 해상풍력 대용량 지금 연구개발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이거 진행을 하겠구나라고 보시면서 차근차근 쌓여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너빌리티의 사업은 훈풍이다. 훈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가격은 3거래일 연속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급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여러분 이 매수와 매도를 봤을 때 최근에 매도 나온 물량만 한번 봅시다. 매수 만 단위, 2만 단위, 3만 단위, 4만 단위 이만큼 나왔는데 근데 매도를 딱 보니까 얼마 나왔죠? 이틀 합쳐봤자 하루 매수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서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6월 달도 한번 봅시다. 그때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자, 6월 달 자, 6월 달 같은 경우에도 5월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잖아요. 만, 2만, 막 3만, 10만 막 이렇게 나오다가 매도는 되게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7월 14일에 크게 매도 한번 나왔다라고는 치지만 그 전에 매수했던 물량들을 생각을 하고 그 이후 나왔던 전망도 보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야, 이 횡보 구간에서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매도하는 물량은 상당히 적구나. 그러니까 매수를 통해서 끌어는 올리는데 자기가 쥐고 있는 물량 매도는 많이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매집한다고. 이런 초대형 종목들도 고래가 봤을 때는 먹음직스러우니까 매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솔직하게 이러한 수급만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권 자리에서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여기서 먼저 포기하고 매도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적금식으로 넣다 보면은 외국인이 올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괜찮은 겁니다, 이건. 나 은행 넣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고점에서 사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박스권 하단 부근에 왔을 때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괜찮다면은 적금 넣듯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모아가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한두 번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반복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반복이 된다는 건 누군가는 의지를 가지고 같은 패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매력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자리들이 어디 있는지 지지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21선이죠. 항상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찍었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상단이지만 반대로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갑니다. 지금 상단 찍고 이탈해서 21선까지 왔잖아요. 여기 이탈하면 하단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버티면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빠지는 건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렇게 이 위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지지라인 여기 위에서 횡보를 한다면 편안하게 보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땐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수급 괜찮다는 전제하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다. 그런데 이렇게 수렴 이후에 이제 발산이 이 부근부터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자리가 지켜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른 속도로 2만원 언저리까지 이 아래 부근까지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 위는 이제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이랑 조금 다르게 제가 얘기할 건 뭐냐면 오늘로써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생각에 확신이 들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위에 물려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량이 지금 이 아래쪽에서 굉장히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털어먹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매수가 너무 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에서 이 물량을 소화시켜줄 생각이 없으니까 이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두터워 보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얇을 수도 있고 여기 딱 갔는데 수급이 안 끊긴다? 그러면
이들은 어느 정도의 물량은 위에서 소화해 줄 생각은 있지만 그 순간이 오면 단순 소화뿐만 아니라 돌파까지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보다 더 확률적으로 높게 보여지기 위해선 현재 자리에서 꾸준하게 최근에 있었던 것처럼 매집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총정리 한번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사업적으로는 상당히 괜찮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매도 나오는데 빨간불 좀 들어오는 것도 괜찮고, 이전에 매수한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야, 이거는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재 이 박스권은 긍정적인 부분을 이 수급이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 21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전에 있는 이 언덕 부근 여기 돌파한다면은 그대로 볼린저 밴드 상단 찍고, 그리고 나서 2만 원 아래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에너빌리티 총정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잘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봤는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이 조금 더워지네요.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